책에 관한 경험을 팝니다. 반갑습니다. 구름책방의 김상우입니다. 4월이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하는 책은 평소에 제가 소개했던 것들과는 조금 다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이 책은 순전히 이제 팬심으로 소개하는 건데요. 이 장르 문학이기도 하고 SF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천천히 이제 소개하겠지만 이 책과 저의 인연은 굉장히 좀 특별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책은 바로 이 책, 다나카 요시키가 쓴 은하영웅 전설입니다. 이 책은 저의 독서 인생의 이제 길을 바꿔준 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좀 거창하죠. 물론 이전에도 저는 책을 좋아하긴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의 증언에 따르면 두 돌을 지나면서 책을 보기 시작했더라 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뭐 글자를 읽었다는 말은 아닙니다. 저도 이제 기억나는 건 아주 어렸을 때 뭐 어린이 학습 대백과 사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큼지막한 한 12권, 3권짜리 전집. 그런 책들을 표지가 다 뜯어질 때까지 읽고 또 읽고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또 학교에 들어가서는 자기 전에 늘 책을 한 다발 가지고 와서 머리맡에 두고서 읽다가 잠에 빠지는 그런 습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책은 저의 독서를 한 단계 넘어서게 만들어 주었던 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보시는 이 책은 제가 기억하기에는 초등학교, 그러니까 제가 다닐 때 국민학교였죠. 그때 4학년 때쯤에 처음 만났던 책입니다. 처음에는 이제 학교에 친구 한 명이 이 책을 들고 왔더라고요. 1권이었는데 이게 이제 제 레이더망에 걸린 거예요. 누가 무슨 책 보고 있나 막 이런 것들. 그래서 딱 걸려가지고 야 나도 한번 읽어볼게 하고서 빌려달라고 해서 읽어봤죠. 근데 너무 재밌는 거죠. 다음 권 가지고 와라, 다음 권 가지고 와라 해서 1권부터 3권까지를 그냥 단숨에 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결심을 했죠. 이 책은 사야겠다. 이게 이제 제 독서 인생에서 큰 전환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전에는 부모님이 사주신 책만 보다가 이 책부터는 내가 이 책을 사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4권부터 용돈을 모아서 한 권 한 권씩 사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읽었던 1권부터 3권도 다시 구입을 했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이 책이 무려 발행연도가 제일 오래된 거는 1991년도입니다. 이 책을 보면 일단 책 자체가 좀 많이 바랬죠. 종이가 누렇게 이제 바란 그런 모습이 좀 있긴 한데요. 이 책의 이제 뒷부분 서지사항을 보면은 그리고 책 가격은 무려 4,000원입니다. 엄청나죠. 무시무시합니다. 발행 연도를 보면 지금으로부터 이 책이 나온 지가 30년이 넘은 책이에요. 이 책이 30년 넘은 책입니다. 몇 권은 빌려줬다가 다시 구입하기도 하고 해가지고 이제 연도가 조금씩 다릅니다. 사실 산 것도 한 권 한 권 이제 돈이 생길 때마다 용돈을 모을 때마다 사가지고 발행 연도가 이제 다 다르긴 한데 전반적으로 90년대 초반에 나온 책들입니다. 그래서 표지는 이제 제가 보관하다가 다 떨어질 것 같아가지고 투명 시트지를 발라놨는데 그래서 그나마 이제 그래서 이게 좀 버티는 거죠, 이게. 그동안 이 책을 전체를 한 10대 번은 읽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이 책을 전체를 다 구입을 하고서는 꽤 오랫동안 많이 읽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30년이 넘었는데도 이 책을 제가 아직까지 버리지 못하는 이유는 여전히 이 책에 대한 어떤 추억 같은 것들이 이제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책이 저한테 끼친 그 영향도 꽤 컸다는 것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재밌는 건 지금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있는 이 책은 정식으로 출판된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당연히 이거 몰랐죠. 심지어 이제 이 책들은 제가 당시에 그 동네 서점에서 직접 구입한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책들이 다 해적판이래요. 정식으로 판권을 사서 번역해서 낸 게 아니고 허락 없이 번역을 해서 낸 겁니다. 90년대에는 그런 일들이 자주 있었다고 하네요. 웃기는 건 이제 이 책 후반에 나온 그 서지사항을 적어놓은 페이지에 보면 이 책의 판권이 저자와의 협의하에 본사에 귀속되어 있다라고 쓰여 있다는 거예요. 해적판인데. 이 책은 이제 본편이 10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1권부터 10권까지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해적판에는 외전이 4권이 이제 더 붙어 있는데요. 실은 한 권이 더 있다고 해요. 원래는 외전이 5권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해적판이 나올 때는 4권까지만 나왔던 거예요.
나중에 이 책이 이제 정발판으로 정식 발행으로도 나왔습니다. 알라딘에서 찾아보니까 2000년도에, 그것도 벌써 20 몇 년 전이죠. 서울 문학사라는 곳에서 전집을 냈고 다시 2011년도에 DNC 미디어라는 곳에서 개정판을 다시 냈더라고요. 이 책의 작가인 다나카 요시키가 이 책을 일본에서 처음 낸 게 1982년도라고 합니다. 야, 제가 태어난 해요. 일본에서는 1500만 부가 팔린 엄청난 책이었다고 하고요. 나중에는 이제 이 책이 만화로도 나오고 애니메이션으로도 제작이 됐습니다. 심지어 이제 게임으로도 나와가지고 저도 어렸을 때 이 은하영웅 전설, 이거 줄여서 은영전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게임을 은영전 3, 4, 5, 6까지 그냥 눈에 띄기만 하면 어떻게든 구해서 해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 은영전, 은하영웅 전설에 푹 빠져 있었던 거죠. 제가 이제 그 어렸을 때쯤에 삼국지도 되게 다양한 버전으로 이 버전 저 버전으로 꽤 많이 봤는데 그 못지않게 읽었던 게 바로 이 책 은하영웅 전설이었습니다. 이 책이 이제 해적판이다 보니까 정식 발매판보다는 좀 빠뜨리거나 번역상의 문제도 적지 않게 있다는 지적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뭐 이쪽만 본 사람에게는 뭐 그게 알 바가 아니죠. 그리고 워낙에 어렸을 때 읽었으니까요. 대표적으로 이제 정식 발매판하고 해적판의 차이가 있다면 이 주인공 두 명 중 한 명인 양 웰리라는 인물을 이 해적판에서는 얀 웰리라고 표기를 합니다. 그 외에도 인물명이나 뭐 지역명에 좀 차이가 있기도 하지만 뭐 큰 문제는 아니고 일부 이제 번역상에 조금 어색하게 된 부분이 있다고는 하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뭐 이 워낙에 이제 방대한 책이다 보니까 뭐 그 정도는 충분히 넘어서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책의 대략적인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책은 이제 지금으로부터 한 1500년 정도 지난 미래를 배경으로 하는데요. 이 작중에는 우주력이라는 달력을 세는 표시가 나와요. 우주력 1년은 2801년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작에 우주로 나온 인류가 이제 여러 별들에 정착을 하고 은하 연방이라는 거대한 초국가를 만드는데 그때를 우주력 1년, 2801년을 그렇게 불렀다고 하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은하 연방 안에서도 온갖 부패가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영웅적인 지도자를 찾아 나섰고 그게 루돌프 폰 골덴바움이라는 인물에게로 모아지게 됩니다. 결국 사람들의 지지를 받아서 그는 황제가 되어서 은하 제국을 건설하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황제가 되고 나니까 필연적으로 반체제 인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황제의 지배 아래 있기 싫다. 독재는 꺼져라. 뭐 이런 사람들. 그런 공화주의자들이 정치적인 박해를 받아서 어떤 외계 행성에 유배가 되었다가 탈출을 감행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은하 제국에서 먼 곳에서 새로운 나라라고 하기에는 조금 새로운 별들이 모이는 거대한 초국가를 만드는데 그게 자유행성 동맹이라는 민주적인 초국가를 만듭니다. 이렇게 은하 제국과 자유행성 동맹이 서로 대립하는 것이 이 작품의 주요 구도입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수백 년의 시간이 지나고 이 책 본편의 시점이 되면 은하 제국도 귀족들의 전행으로 종말을 향해 거의 나가고 있고 자유행성 동맹 역시 이 민주주의의 암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대중 영합주의자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의 난립으로 뿌리부터 이제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책의 주인공은 은하 제국에 있는 라인하르트 그리고 자유행성 동맹의 아까도 말씀드렸던 양 웰리라는 인물인데요. 라인하르트는 자신의 누나가 늙은 황제의 후궁으로 들어가면서 그 후광으로 군 고위 간부가 됩니다. 그런데 자신의 능력도 굉장히 특출나서 점차 그 제국을 잡아먹어버리는 인물이죠. 그리고 양 웰리는 애초에 군인이 될 생각도 없었는데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전선에 나가게 됐는데 이 천재적인 전술가적인 능력으로 동맹의 영웅이 됩니다. 결국 이 두 사람이 서로 다른 진영에서 대립하고 싸워가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배경은 우주인데 주요 내용은 전쟁입니다. 어린 남자아이가 좋아할 만한 요소가 가득하죠. 근데 사실 이 책은 정치 이야기이기도 했어요. 이 책에서 묻는 가장 인상적인 질문은 이것이었는데요. 가장 좋은 황제가 다스리는 군주정과 최악의 정치인들이 지배하는 민주정 중 어느 것이 더 나을까? 이 묵직한 질문인데요. 이 작중의 양 웰리가 그런 대답을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최악의 민주정은 그 체제 안에서 얼마든지 더 나아질 가능성이 있지만 최선의 군주정은 그렇지 못하다. 아마 뭐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저는 양 웰리라는 캐릭터를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커피 대신 차를 좋아하는 것도 어쩌면 이 양 웰리가 작중에 커피 안 마시고 홍차를 마시는 것과 관련되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저는 홍차보다는 녹차를 좀 더 좋아하긴 합니다만. 평소에는 이 양 웰리라는 인물이 어딘가 좀 느슨해 보이는 나사가 좀 헐거운 거 아닌가 싶은 사람인데
일단 전쟁이 터지면 전략적 전술적 사고를 할 때만큼은 엄청난 능력을 보이죠. 그러면서도 주변 사람들에게는 또 인간적인 매력을 보여주는 그런 인물입니다. 반면 이제 상대편 주인공인 이 라인하르트는 체제를 전복시키겠다는 결기로 가득한 조금은 차가운 인물이어서 정이 조금 덜 갔던 것 같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 책을 통해서 저는 민주주의, 공화정, 뭐 전제정,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게 됐던 것 같아요. 이 초딩 시절에. 민주주의란 제도 자체가 절대 선이 아니고 그것을 운용하는 사람들의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 섬세한 제도라는 생각을 일찍부터 이제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민주주의니 공산주의니 하는 뭐 이데올로기 싸움 같은 게 조금 탁상공론적인 면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게 됐던 거죠. 한 중딩쯤이었을 때 그런 생각을 했던 거죠. 이 작중 자유행성동맹의 최고 지도자였던 욥 트리니히트라는 인물이 있어요. 자기 한 몸의 영달을 위해서 민주주의를 이용해 먹는 전형적인 정치꾼입니다. 그 와중에 국민적 지지가 높은 양 웰리에게 누명을 씌워서 실각시키려는 음모까지 꾸미죠. 민주주의라는 게 이런 놈들이 수백 수천 명씩 있는 제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도 그 안에 품고 함께 끌고 나가야 하는 그런 제도이기도 하다. 그들을 지키기 위해서 나가 싸우는 양 웰리의 심경은 어땠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제 전제군주국에서 황제를 갈아치우고 스스로 황제가 되기로 결심한 라인하르트는 좀 더 명쾌하죠. 부패한 귀족들은 과감하게 제거해버리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정치를 하는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부패한 문벌 귀족들에 대해서는 혐오감을 감추진 않는데 제국의 백성들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필요한 조치들을 감행하죠. 그러니까 그에게는 그 스스로도 조국이 부패했음을 알면서도 온 힘을 다해서 그 자신을 막아서는 양 웰리라는 인물이 참 이해하기 힘든 그런 캐릭터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 전반에 걸쳐서 이런 정치와 역사를 배경으로 다른 신념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 부딪힘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게 이 작품의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매력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책을 쓴 다나카 요시키라는 작가가 이 책을 썼던 이 첫 권이 나왔던 게 일본에서 1982년에 나왔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때 당시 작가의 나이가 20대였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학비를 벌기 위해서 썼던 책이라고 하는데 처음에는 제목도 다르고 내용도 좀 차이가 있었는데 몇 번의 우여곡절 끝에 최종 작품에 이제 이르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약간 TMI인데 이 다나카 요시키라는 사람이 일단 시작을 해놓고 완결을 못 지은, 그러니까 마무리가 안 된 책들이 꽤 많다고요. 다행히도 이 책은 썩 괜찮은 마무리를 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이제 작가가 어린 나이에 책을 쓰다 보니까 물론 나름 동서양의 역사라든지 뭐 특히 전쟁사, 전략과 전술 같은 그런 책들 많이 읽은 것 같긴 한데 확실히 기술적인 부분에서라든지 전체적인 규모, 어떤 설정 같은 데서 설정 오류라고 지적되는 부분들이 몇 군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이제 인력의 규모, 특히 뭐 함대의 규모 같은 부분인데 은하 제국인이 자유행성 동맹인이 하는 게 다 수십 개 태양계를 거느린 거대한 규모이긴 해요. 근데 작중 묘사되는 이 함선과 병력의 수가 여기에 맞나 싶은 부분들이 좀 보입니다. 너무 커요, 피해가. 또 분명 우주에서 벌이는 전투인데 전투의 방식이 2차원 평면에서 벌어지는 것 같은 움직임만 보인다는 점도 지적하긴 하더라고요.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책을 처음 읽었을 당시 제 나이가 초등학생이었습니다. 중학생, 고등학생 때 열심히 읽었죠. 그런 부분까지 제가 다 체크하기는 조금 무리였겠죠. 그리고 그런 부분을 좀 인지했더라도 저는 재미있게 봤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책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대만 우주이고 규모가 별과 별 사이라는 식으로 거대해지긴 했는데 실제로 말하려는 건 이 전쟁으로 대표되는 사람들 사이의 갈등, 정치적 이데올로기의 허상 같은 실제적인 이야기였기 때문이죠. 이 작품에 뭐 미래를 대상으로는 하지만 뭐 외계인이라든지 사이보그, 뭐 초능력 이런 설정들이 전혀 등장하지 않아서 오히려 이런 실제감이 더 강하게 느껴지긴 합니다. 저는 오히려 그 점이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 책은 제가 너무너무 좋아했던 책이어서 그리고 영상 처음에 언급했던 것처럼 제 독서 인생에 큰 영향을 주기도 했으니까 이 책을 읽고 나서 비로소 이런 책들을 막 찾아서 읽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번은 소개해야겠다는 생각을 진작부터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일본 애니메이션 하나를 보다가 그 주인공이 딱 이 책에 양 웰리를 오마주한 것 같다는 느낌이 문득 딱 떠올랐습니다. 원치 않게 군인이 되었는데 천재적인 전술가적 면모를 보이는 그런 이야기였는데 그러면서 내친 김에 이 책 다시 한번 정주행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이제 꺼냈는데 책이 많이 상했어요. 그러니까 뭐 내부에 뭐 상했다기보다는 이게 이제 오래됐으니까 이 종이가 너무 이제 낡은 거죠. 완전히 이제 누렇게 이제 변색되었는데
이 책을 가지고서 이제 애니메이션도 많이 만들었다고 했는데요. 몇몇 OTT에서도 찾아보시면 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디즈니 플러스인가?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원작 소설로만 읽어보고 애니메이션은 본 적이 없는데 시간이 나면 그것도 한번 챙겨볼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결정적으로 이제 이 책의 내용이 정치 이야기다 보니까 구름 책방의 콘텐츠 중 하나인 책방엔 정치에서 이 작품 가지고서도 이야기할 게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관심 있는 분들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작품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같이 읽고 이야기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약간 개인적으로 책 읽기 약간 슬럼프가 온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이 책을 읽고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는 일이었는데 요새는 읽어야 하니까 읽는다라는 느낌이 살짝 들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한 달에 한 10권 정도의 책을 읽고 소화를 하고 있는데 이게 약간 소화 불량에 걸린 것 같다는 느낌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당분간은 조금 즐거운 책, 재미있는 책을 읽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요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좀 책 읽는 권수는 조금 줄어들겠는데 읽는 재미는 다시 좀 풀 충전하는 게 이게 좀 먼저 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라서요. 간만에 이 책을 다시 손에 들어보려고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분명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제가 30년 전에 만났던 책, 그 어린 시절 제 독서 인생에 큰 영향을 주었던 개인적으로 최애 책 가운데 하나를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렸습니다. 혹시 이 책 아시는 분 계시면 댓글 좀 달아주세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책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려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